안녕하세요. 원데이치과 대표 원장 김진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댓글에 달려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직내해가지고 유튜브 촬영했던 것들 중에서 환자분들이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떤지, 현재 근황이 어떠신지, 과거에 했던 임플란트 환자분들의 현재 상태, 정기 체크 오셨던 분들의 상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2016년 10월에 이제 처음 방문하셨었고요. 그 전에 유튜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니 쪽에 이제 브릿지가 좀 있는 상태고 치아들이 거의 다 안 좋아서 쓰러져 있고 많이 빠져 있는 상태로 내원하셨었고요. 보시게 되면 위쪽에 임플란트 10개와 아래쪽 임플란트 8개를 통해서 상악동 이식하고 뼈 이식을 동반해서 전체 전악 임플란트 수술을 했던 증례입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이쪽 턱 관절뼈라고 TMJ라고 하는데 관절뼈 보시게 되면 이쪽 턱 관절이 경사지게 많이 깎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요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 얼굴 길이가 양쪽 길이가 달라지게 되죠. 이쪽 짧아진 턱 쪽으로 이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비대칭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얼굴이 오른쪽이 좀 짧아지게 보였던 증례신데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턱이 좀 짧기 때문에 이쪽 치아들을 조금 늘려서 높이를 뼈 자체를 늘릴 수는 없지만 근육 길이를 조금 늘려줌으로써 앞면 비대칭도 약간 개선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 마무리했었고 7년 8년 정도 지났는데 2020년 8월에 오시고 그 뒤에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잘 지내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시게 되면 뼈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뼈를 잘 싸고 있고요. 아래쪽도 뼈들이 임플란트를 잘 싸고 있고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아마 향후에도 큰 문제 없이 부분적으로 임플란트가 조금 안 좋아진다거나 고철음이 좀 깨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수해서 추가 치료를 하신다거나 처치를 하시거나 하시면다면 남아있는 임플란트들로 평생 오래 건강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오셔서 임플란트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 체크하시는 게 좋으실 텐데 아무래도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다 보니까 이상이 없으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하튼 이분은 좋은 상태로 잘 마무리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2010년 10월에 오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오른쪽 치아, 위쪽의 치아가 발치된 채로 오래 계셨고 아래쪽 브릿지가 위에 이가 없다 보니까 브릿지 자체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높이가 안 맞고 오른쪽에 캔틸레버 브릿지가 돼 있고 왼쪽에 큰 어금니가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오른쪽 치아만 일단은 이쪽은 그래도 이가 있어서 드실만 하시니까 이 개수는 모자라지만 이쪽만 하길 원하셔서 2011년에 위쪽에 임플란트 이제 어금니가 4개가 없어서 4개를 진행했었고요. 아래쪽에 어금니가 이제 빠진 상태로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맨 뒤에 어금니는 빼고 여기 남아있던 앞니는 씌워서 크라운을 만들고 어금니 2개를 임플란트를 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12월에 오셨을 때 이쪽 여기 하나 임플란트가 안 좋아져서 여기 4개 있는 임플란트 중에 하나를 제거하고 나머지 3개는 튼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치아를 껴드렸었고요. 그러다가 아래쪽도 마찬가지 2개의 임플란트가 되어 있으셨는데 여기가 하나 안 좋아지고 이 작은 어금니가 또 씌웠던 게 안 좋아지셔서 여기 2개를 발치하고 여기는 잘라서 하나를 쓰고요. 2개 임플란트를 추가로 새로 신입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은 여기 남아있던 치아들 작은 어금니들 안 좋아지시고 이쪽도 상태가 그 당시에도 좀 안 좋아졌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를 발치하고 3개로 4개의 치아를 만들고요. 이쪽 아래쪽도 마찬가지 3개 임플란트를 통해서 4개 임플란트를 추가해서 양쪽 모두 균형적으로 치아를 마무리했던 증례가 되겠고요. 10년 정도 지났던 임플란트는 2020년 당시에 4개 임플란트 중에서 하나가 좋지는 않아서 치아를 하나를 빼고 나머지 3개 임플란트를 통해서 브릿지를 새로 제작해서 만들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브릿지 경우에 있어서는 임플란트는 이제 자연치와 달리 씌웠던 크라운 부분을 뺐다 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빼서 새로 만들거나 아래쪽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치료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좋은 임플란트가 있다 그러면 그것들 제거하고 남아있는 튼튼한 임플란트만 가지고도 이제 새로 고치물을 만들 수 있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2011년에 방문하신 분이신데요. 오른쪽 위쪽에 브릿지 되어 있던 치아 중에서 맨 뒤쪽에 있는 브릿지 이쪽 부분이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이 치아 하나를 발치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나의 치아가 없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를 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전 2012년 오셨을 때 이쪽 브릿지 크라운이 이제 들어간 상태였고요. 2018년도 한 6년 만에 오셨을 때 이제 다른 쪽 이상은 다 없으시고 오른쪽에는 위아래 사랑니가 있으셨는데 위아래 사랑니가 안 좋아지셔서 이쪽은 발치했고요. 임플란트는 2018년 오셨을 때는 뼈 상태를 아주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계셨어요.
그 뒤에 이제 2018년 이후에 한 5년 코로나 세월 있고 하니까 그 뒤에는 이제 방문 안 하셨는데 여기 크라운 하나 씌운 게 있으셨고 엑스레이 상으로는 2018년도에 그 아래쪽 치아가 조금 안 좋아지셔서 잇몸이 좀 안 좋은 상태가 되셨는데 아마 제가 생각에 이쪽 치아도 깨져 있고 지금 현재라면 이쪽 치아는 아마 발치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방문을 안 하시고 계셔서 임플란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수술 당시와 2018년 수술 당시를 비교해보면 두 개 임플란트 자체는 아주 잘 유지된 상태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방문하셨던 환자분이신데요. 부분 틀니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크라운이고 여기 쭉 나와 있는 게 부분 틀니를 걸기 위한 고리가 ERA 어태치먼트라는 부분 틀니를 걸기 위한 고리가 있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부분 틀니를 걸기 위한 고리가 있어요. 이쪽에 비해서 아래쪽이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내원하셨고요. 보시게 되면 뼈들이 완전 뿌리 끝까지 다 녹아서 손으로 빼도 빠질 정도로 덜렁덜렁한 상태셨고요. 이렇게 신경관도 좀 가까운 근처에 뼈가 완전히 녹게 되면 이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뼈들이 생기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안 좋을 수 있으신데 2016년에 이제 전체 임플란트를 위쪽 10개, 아래쪽 8개를 통해서 마무리되셨고요. 특히 여기 송곳니가 있던 부분에 뼈들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쉽진 않았던 증례지만 이쪽 부분 완전히 뼈가 안 좋은 부분에서 약간 피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서 잘 마무리돼서 전체 임플란트로 틀니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드렸던 분이 되겠고요. 2020년 9월에 이분도 이제 내원하셨는데 이제 그 후에 코로나 이후에는 방문을 안 해주셔서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8년 정도 지났을 때 상태를 보시게 되면 뼈 상태가 아주 좋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뼈 상태들이 좋은 상태로 특히 이쪽 부분이 좋지 않았던 부분인데 임플란트 없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안 좋은 거 외에는 특별히 큰 문제 없이 임플란트와 뼈들이 잘 유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악 임플란트를 시행하셨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 모든 이제 18개의 임플란트가 구강 내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전체 18개가 다 똑같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진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도 마찬가지로 28개 치아 중에서 어떤 데는 먼저 망가지고 어떤 때는 오래 버티기도 하는 것처럼 임플란트들도 중간중간 한두 개씩 망가지기도 하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들의 이제 처치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 특히 중요한 게 이제 하기 전에 요 송곳니 쪽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임플란트도 많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20년 상태에서는 아주 좋은 상태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 큰 문제 없이 잘 관리하신다면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2010년에 이제 방문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은 싱글 임플란트, 하나짜리 임플란트가 되겠는데, 왼쪽 아래쪽에 금으로 씌우셨던 치아 자체가 이쪽이 썩어서 이쪽을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나를 심고 치아를 했던 경우가 되겠고요. 2010년 11월 달에 이쪽 하나를 진행을 하셨고요. 그 후에 차후에 오른쪽 아래 어금니 여기 신경치료 돼 있던 치아도 추가적으로 임플란트 하나를 진행하셨습니다. 보시게 되면 10년도 하고 19년도 2023년이니까 13년 지났죠. 19년도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임플란트 하셨을 때 이후에는 오시지 않으셨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이쪽 어금니 쪽 뼈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아들의 잇몸 뼈들이 이렇게 나쁘진 않으셔서 오랫동안 잘 유지될 것 같고요.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이제 도자기로 씌웠던 부분들이 지르코니아 상태는 아니었고 오래전이었어. 때문에 도자기를 올린 부분들이 조금씩 깨지거나 파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게 되겠고 그 외에는 임플란트 자체가 뼈에는 아주 잘 심겨져 있고 문제가 없이 잘 유지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아도 마찬가지고 임플란트 마찬가지고 치아들은 이제 뒤에서부터 일반적으로 나빠져 오죠. 맨 뒤에니가 힘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뒤에서 두 번째 이 같은 경우는 어금니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치아거든요. 영구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치아니까 가장 오래 사용되어진 치아이기 때문에 이 치아들이 가장 먼저 망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 되겠죠. 다음 증례는 2012년도에 아래쪽은 그 전에 다른 치과에서 8개 임플란트를 하고 계셨고 아래쪽에 이제 브릿지 상태로 있으셨고 위에는 부분 틀니로 뿌리 2개가 남아서 정시가 되시는데요. 위쪽엔 상악동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고 뼈가 없는 상태로 내원하셨죠. 그래서 위쪽에는 보시게 되면 10개의 임플란트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상악동 이식과 함께 10개 임플란트를 위쪽에 식립하고 전환 임플란트 브릿지를 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3년 오셨을 때 이제 보철이 들어가고 정기점검, 첫 번째 정기점검 엑스레이 같은데요. 임플란트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은 여기 아래에 하셨던 임플란트들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여기 임플란트 타입을 보면 아마 이게 익스터널이라고 그래는 막 스타일이라서
오셨을 때도 한 십몇 년 되셨던 임플란트 같은데 그 위에 이쪽이 다 망가지셔서 이쪽에 임플란트를 다 빼고 새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세 개가 망가져서 세 개를 빼고 뒤에 거는 괜찮아서 이건 하나 살리고 두 개를 추가로 심어서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 하나와 함께 연결해서 이를 네 개를 만들었던 증명이 있습니다. 또 앞니 뿔이 남아있던 게 상해서 앞니 쪽 임플란트를 두 개를 추가해서 앞니 브릿지를 만들었던 정리가 되겠고요. 10년 정도 지나셨는데 그 상태에서 위쪽의 임플란트는 뼈들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쪽 상악동 이식했던 부분인데 이쪽에 수술 전에 보게 되면 종이장처럼 얇았던 부분이 되겠고 그 안쪽 부분에는 상악동 이식을 통해서 뼈를 채웠던 부분이 되겠는데 뼈들이 잘 차올라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위쪽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상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오래됐던 임플란트와 치안을 이제 추가적으로 수술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것들 전체 임플란트지만 이제 이쪽 임플란트는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봐서 지금 남아있는 임플란트들도 정기적으로 체크 잘 받으신다면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존에 저희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셨던 분들 중에서 오래되셨던 분들 중에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 임플란트가 뭐 중간에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전체 잘 유지되는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 뭐 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하신 점들에 관해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플란트 빠르게 원데이 치과 가자 하루면 다 되니까